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DNA 재조합 기술과 그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DNA 재조합 기술과 이용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DNA 재조합 기술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물에서 추출한 유용한 특정 DNA를 다른 생물한테 삽입을 해가지고 그 특징을 발휘해서 그것을 그 특징을 만든 후에 이거를 넣어서 복제해서 형성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그 형질을 발현시키는 기술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되느냐?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니까 특정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유전자에 대한 기초 연구에 이용한다. 대량 복제라는 건 뭐냐? 이건 양 자체가 매우 소량이라면 그 특정 유전자를 많이 복제할 수 있겠죠. 아주 편한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생물체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특정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많은 양의 그 DNA를 추출해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전자를 변형 생물체, GMO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는 형질 전환의 생물을 생산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토마토라든가 무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생산을 낼 수 있겠고, 이것이 좀 더 나아지면 그 동물한테도 해야 되는데 동물은 조금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DNA 재조합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니까 표적 DNA와 세균의 플라즈미드를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른 후에 그 다음에 DNA 연결소를 연결해야지만 재조합 DNA를 만들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플라즈미드가 있는데 그 부위에 어느 부위를 자른 다음에 그 부위에 여기 삽입을 시키는 거죠. 표적 DNA를. 그래서 표적 DNA를 삽입시키면 나중에 요 부분이 특정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조합 DNA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조합 DNA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 숙주세포, 다시 말해서 그 분열이 활발한 세균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형질 전환된 세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질 전환된 세균을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질 전환된 것도 있기 때문에 형질 전환되지 않은 것과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선별한 상태에서 증식을 시키면 됩니다. 선별 방법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숙주세포의 조건이 있는데 뭐 이러한 조건이 있더라. 아래 제접 DNA를 삽입해야 되니까 여기서 특정 유전자가 숙주세포는 플라즈미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없는 요 근처에 이 염기서열과 비슷한 부분이 없는 그런 플라즈미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제접 DNA가 이식되게 되면 형질 전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유전자나 플라즈미드가 없는, 아까 말한 특정 유전자는 이걸 말하겠죠. 표적 DNA하고 비슷한 서열을 갖는 것이 없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표적 유전자를 포함한 세포, 거기서 염소체 DNA가 있는데 이거를 표적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있죠. 여기서 보면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인데 인슐린 유전자, 그 다음에 간염 백신 유전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어떤 것든 무궁무진한 그 양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 표적 유전자를 추출을 합니다. 뭘로? 제한 요소로. 제한 요소는 그 특정 부분의 양 끝에 어떤 특정 염기서열을 지칭하는 부분인데 그 염기서열을 인식해가지고 거기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른 표적 추출 유전자를 재조합 DNA 플라즈미드에다가 삽입을 시키죠. 그렇죠? 삽입을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표적 유전자와 플라즈미드를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른다라는 거. 똑같이 잘라야지만 나중에 붙일 때 같은 자리가 됩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에서 마찬가지로 플라즈미드 추출했죠. 그래서 합쳐서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그냥 큰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섞어놓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들어간 것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들어간 것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증식을 시키죠. 다량 증식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안에서 이 DNA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DNA가 작용하면 유용한 물질, 아까 여기서 말한 인슐린이라든가 간염 백신 같은 그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목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들을 다량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DNA 재조합 과정이 필요한 그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플라즈미드라고 그랬죠? 아까 플라즈미드에서 얘기한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장균과 같은 세균의 주염색체, 이게 주염색체거든요. 그 다음에 플라즈미드는 뭐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작은 염색체입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작은 원형의 DNA.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장균은 이분법에 의해서 분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교류를,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플라즈미드가 없다면 다른 대장균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종류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조그만 플라즈미드를 항상 주변에 뿌려놓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다른 걸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DNA를 서로 교류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대장균은 플라즈미드를 내놓게 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 이게 플라즈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즈미드는 크기가 작고 분리와 조작이 쉽다. 조건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른 대장균입니다. 세포는 쉽게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에 필수적이 않다. 당연하겠죠. 일단 여분에 남는 그 DNA 부분 조각을 플라즈미드 형태로 해서 바깥으로 내놓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복제가 가능하다 또 했기 때문에 이건 DNA 기능이죠. 그래서 DNA 운반체로 아까 말한 유용한 DNA에 껴가지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운반체를 아주 유용하게 쓴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근데 이 플라즈미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다음에 제조합 DNA를 가진 숙주세포를 선별하기 때 용이하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선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합 DNA 플라즈미드 안에 항생제 내성 부분 A라는 항생제와 여기 B라는 항생제 내성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삽입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자, 이렇게 B가 되겠고 여기 A 부분이 조각나겠죠? A 부분이 여기 이렇게 조각나고 여기가 유용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장균은 원래 항생제 A와 항생제 B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데 왜? 항생제 A에 대한 내성을 가진 부분, B에 대한 내성을 가진 DNA 부분이거든요. 있는데 삽입된 것이면 이 사이에 삽입됐기 때문에 이 항생제 A에 대한 내성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섞었을 때 항생제 B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A, B가 없는, 다시 말해서 삽입되지 않은 대장균은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B의 내성이 있는 얘와 원래 들어가지 않은 이것도 살아났겠죠. 이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걸 니은으로 표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 개 심어 놓죠. 뭐냐? 이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서너 개 심어 놓고,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서너 개 심어서 표시를 해 놓죠. 그 상태에서 항생제 A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소변에서 죽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분에 다시 심어놓은 이 기억 부분을 다시 그걸 증식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숙주세포인데 이 숙주세포는 제접 DNA가 이식돼서 살아있는 세포로 주로 대장균이 많다는데 대장균이 상당히 쉽거든요. 왜? 플라즈미드도 들락날락 잘하죠. 그 다음에 분열도 빠르죠. 근데 아주 용이하게 세포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증식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NA 서열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보가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증식하고 유전자 발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대장균이기 때문에 대장균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요소라고 하는데 이 제한요소는 원래 이 제한요소는 그렇습니다. 자기 염기서열과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생물체에 있는 DNA를 자르게 되어 있는 효소거든요. 그런 제한요소를 다른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요소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절단한다. 왜? 다른 생물로부터 들어오는 DNA를 절단함으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해서 그럼 제한 요소는 결국은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해야 되죠.
특정 염기서를 인지해가지고 거기를 자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제한 효소 잘린 DNA 말단 부위를 뭐라고 하냐? 점착 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 T, G, C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놓을 때 상보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T, A, C, G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어디가 어디를 자르냐 할 때 T, 그러니까 T와 G를 자른다고, 아니, 잠깐만요. 자, T와 G 부분을 자른다고 해봅시다. T와 G 부분을 자른다면 여기를 자르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점착 말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다른 DNA 말단과 결합할 수 있는 단일 가닥 부분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한 종류의 제한 요소는 항상 같은 염기의 서열을 자르니까 다른 DNA를 하더라도 같은 제한 요소를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같은 제한 요소를 자르면 그 점착 말단이 똑같겠죠. 왜? T하고 G만 자른다 그러면 그 G 부분만 잘라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다른 생물이 하더라도 그 염기서열에 T, G 부분이 없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소는 여러 종류가 있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제한 요소마다 인식하는 염기설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 아까 말한 숙주세포하고 그다음에 유용한 DNA의 염기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를 자르냐? A하고 A를 자르는 겁니다. 제한 요소와.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점착 말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 G와 A를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면 잘린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점착 말단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NOT 원인 경우에는 여기서 C와 G를 자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르겠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랐으면 붙여야 되죠. 잘랐으면 붙여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 리게이스라고 합니다. 리게이스라는데 이거를 DNA 연결 효소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DNA 제한 요소가 절단한 DNA 조각을 연결하는 효소라고 하는데 그 절단된 조각의 말단이 동일할 때 연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점착 말단이라고 했는데 그 말단 부분과 연결 부분이 동일하게 되면 이게 리게이스가 되는데 이 부분이 동일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연결되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착 말단 똑같은 염기서를 갖고 있으니까 점착 말단 이 부분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한 요소로 잘라서 점착 말단 부위가 다른 DNA 조각들은 DNA 연결소가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르니까. 서로 상보적이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제한 요소 자리가 G하고 A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착 말단이라고 했죠. 여기가 말단이라는데 여기서 리게이스라는데 리게이스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가 상보적인 부분. 여기죠? 그래서 거기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 리게이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합이 생겼다. 이렇게 점착 말단 연기성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연결 요소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바로 리게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전자 제조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